자, 내년부터 해서 일단은 대주주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현재 정부에서는 좀 완화하겠다라는 입장이고, 민주당 쪽에서는, 야당 쪽에서는 그건 부자감세지 않냐.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반대하는 입장이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거는 뭐 대주주요건에 대한 그 세금을 내는 대주주요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이제 완화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이제 계속 뭐 진행되던 그 상황으로 민주당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차분차분 하나하나 보면은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방 안에 계신 분들도 아무래도 이제 VVIP 방에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세금에 조금 민감하실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세금 관련된 내용 때문에 질문을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먼저 짧게 말씀을 드리면 당장에 조금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없어요. 당장의 내용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쭉 훑어보긴 할 텐데, 결론부터 한번 다시 도출해서 놓고 보면요. 금융투자소득세하고 증권거래세,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또 대주주 완화 요건에 대한 정부와 야당의 의견, 이렇게 보시면 2020년도에는 진보, 지금의 이제 뭐 야당이 집권을 하고 있을 때이죠. 그래서 2020년 여야의 합의안은 금융투자소득세를 2023년에 시행하겠다. 시행하자. 그리고 증권거래소는 당시 이제 0.23에서 23년도에 내년 1월 1일 날 0.15로 인하를 하자. 그러니까 소득세를 부과를 하는 반면에 지금 내고 있는 증권거래소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소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매수와 매도를 했을 때 그냥 그 시점에 그냥 세금이 부과되고 수익 난 거는 이제 없는 거야. 그 세금이. 거래를 했어요. 거래를 해서 매도할 때마다 수익이든 손실이든 무조건 세금을 뜯어갔어요. 수익이든 손실이든 증권을 매매할 때, 매수할 때는 붙지 않습니다만 매도할 때 0.23%, 그나마도 낮아진 겁니다. 0.3%에서 0.23%의 세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근데 그 증권거래세를 낮춰주는 조건 대신에, 그 대신에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걸 신설하자라는 내용이에요. 세금을 더 걷자, 많이 걷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에 여야는 합의를 했어요. 23년도에 시행하기로. 그때 당시에 정치인들의 기준에서는 야, 뭐 2년이나 남았는데, 3년이나 남았는데,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막상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진 거죠. 야, 이렇게 하면 표를 뺏기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표 뺏기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당장 이제 주식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증권 거래세 낮아진 건 땡큐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게 이게 5천만 원 이상은 다 세금을 내자라는 거거든요. 많이 냅니다. 5천만 원 이상. 수익이 연 단위로 내가 증권 거래 수익이 5천만 원 이상이면은 세금을 낸다. 그러니까 뭐 그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도 많지만은 해당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굉장히 좀 민감한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여야 합의안은 이렇게 됐고, 현 정부는 2022년도에 세제 개편안을 7월 달에 발표를 합니다. 7월 달에 발표를 하는데,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을 유예를 하자. 그렇게 해서 25년도에 시행하자. 근데 25년도에도 막상 돼봐야 알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25년도 돼갖고 지금처럼 또, 야, 이거 선거가 있는데, 야, 이거 표 다 깎아먹는데, 이런 셈법이 나오면은 또 밀리겠죠. 그리고 증권거래소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와 증권거래소는 별개예요.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을 유예를 하고, 증권거래세는 0.2, 내년에 0.23에서 0.2로 바로 낮추고, 그리고 25년도까지 단계별로 0.15까지 낮추자. 이거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이 줄기 때문에 이거 불편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더 내놓습니다. 부자감세라고 일컬어지는
대주주 요건을, 세금을 내는 쪽에 대한 대주주 요건을, 그 기준을 완화해주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상장사 지분율 기준을 삭제하고 위에서 다시 배울 거예요. 지금 현재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다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대주주의 기준에 대해서도 종목당이죠. 전체 합산이 아니에요. 종목당 10억 원을 상향하는 경우는 대주주로 설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하면 그 차익 실현 금액에 따른 또 세금 부과하는 거, 20% 양도세 부과하는 거. 그 부분을 현행 10억에서 지금 100억으로 상향을 하자는 거. 가족 소유 주식 합산하는 요건도 폐지를 하자. 민주당의 의견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래,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하는 거,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여야가 합의했으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참여하고 있는 것을 떠나서 금융투자소득세 돈 벌었으면 세금 내라. 그 당시에 결정을 했으면은 자기들이 합의를 했으면 진행해야죠. 그런데 눈치를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증권사에서 이제 의견을 제출한 거는 이거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는데, 그건 당신들의 정치인들의 기준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 유예를 해주면 좀 좋겠고, 그리고 그 입장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정확히 따지면 할 건지 말 건지를 명확히 얘기해줘라 이것들아. 내년 1월 1일 날 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도 결정을 못 내리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언제 제도를 바꾸냐. 아니, 바뀌면은 직원들 교육도 시켜야 될 거고 당장에 고객분들 안내도 해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결정을 안 해주네. 정부건 야당이건 국회건.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증권사에서 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일부 보도가 난 것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빨리 정해줘라, 할지 말지. 그래야 제도를 우리도 안내를 할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야당조차도 눈치를 보는 거죠. 전체 여론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뭐 국민투표를 해서 다 해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2년의 유예는 그대로 시행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야당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년의 그 유예하는 조건을 딱 볼모로 잡아놓고, 볼모로 잡는다는 건 또 그렇죠. 뭐 야당 입장에서 합의를 된 거고 야당이니까.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여당이었다면은 똑같은 흐름일 거예요. 여당에서는 2년 유예하자. 그리고 거래세는 뭐 한 방에 못 내린다.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근데 이제 그게 바뀌다 보니까 대주주 기준은 조금 모르겠어요. 진보와 보수의 차이는 있어요. 어찌됐건 지금의 야당은 25년까지 유예하는 것에 일단은 한 발 물러서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다 빼줄 수는 없으니 야, 증권거래소 0.15로 낮춰. 그럼 뭐 주식하시는 분들의 표를 뭐 얻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그리고 대주주의 기준은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부분은 이건 안 돼. 찬성 못 해. 부자들만 좋은 거 아니야. 왜 부자들만 좋게 해? 안 돼. 이렇게 된 겁니다. 결론은 별 내용은 없어요,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일단은 주식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증권거래소를 낮추는 거는 현행 0.23에서 얼마로 낮춰요? 지금의 그 합의된 내용, 2020년도에 합의된 내용은 0.23에서 바로 내년에 바로 0.15로 낮추는 거예요. 호재예요, 악재예요? 호재입니다. 매매가 빈발해지고 거래세가 낮아짐으로써 1원이라도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건 호재예요. 그런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증권거래소를 지금 당장 낮추면 세수가 적게 들어오다 보니 단계별로 낮추자. 우리가 집권할지 몰랐지. 자, 어찌됐건 0.20, 0.15로 낮추자고. 민주당 웃기지 마. 우리는 이제 야당이야. 야, 세금들 들으면 니네가 힘들지 내가 힘들어? 우리는 보여줄 거야. 0.15로 낮추는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호재인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 그리고 이게 호재면 뭐 시장에 폭등 나오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세금 좀 덜 낸다. 조금은 아닙니다만 개개인별로의 흐름에서 세금 덜 낸다고
응? 증권거래소에 0.08% 들랜다고 우르르 몰려 들어오진 않죠. 응? 온라인 증권사들 생겨서 매매 수수료 낮춰준다고 해서 우르르 계좌가 개설되고 어마어마한 매매 자금이 유입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대주주 양도소득세입니다. 이거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도 차익의 20%, 수익 난 거의 20%를 세금으로 내라. 그 기준이 언제냐? 그 기준이 매년 폐장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폐장일이면 일반적으로 12월 28일을 얘기해요. 12월 28일. 뭐 말일날이 말일날이 뭐 일요일에 끼건 뭐 어찌됐건 간에 폐장일은 28일이 기준이 됩니다. 그 셈법 자체가. 응? 그렇게 해서 매년 폐장일 기준으로 해서 폐장일 기준이라는 거는 그러면 폐장일에 내가 세금을 안 내려면은 이것도 좀 뭐라고 표현해야 돼? 속된 표현으로는 눈 가리고 아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폐장일에 대한 그 부분만 피해가면은 사실상 양도세도 안 내요. 그 전에 팔면. 근데 이제 제도에 뭐 어찌 보면 허점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좀 절세를 하고 싶다. 이 불법은 아니니까 절세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폐장일 전에 물량을 팔아요. 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12월 말에 악순환이 되죠. 그러면 대형주들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대형주들은 뭐 그 물량 때문에 뭐 문제가 되거나 심각해지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일단 중소형주들 또 소형주들의 경우는 혹시라도 그런 이제 물량을 차명이 아닌 또 분산이 아닌 뭐 직계가족 그 이상의 또 본인 기준에서 10억을 넘게 갖고 있으면 세금 부과의 기준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일단 어찌됐든 이렇게 코스피 상장 발행 주식수의 1%. 그러니까 삼성전자 1%하고 또 틀리죠. 시가총액 뭐 작은 종목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코스피 상장사 주식에서는 1%, 코스닥 종목을 갖고 있다. 그럼 발행 주식의 2%를 갖고 있으면. 그리고 코넥스 상장사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한 종목 보유 주식의 규모입니다. 한 종목의 기준이에요. 여러 종목을 합산해서 10억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종목 한 종목에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부분도 대주주로 설정을 한다. 그래서 세금을 매기겠다. 양도 차익의 20%를 매기고 있는 거. 현재 매기고 있어요. 이렇게 세금을. 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 등을 합산을 한 직계 좀비속 특수관계인이라는 건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 손자, 손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솔직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식을 갖고 있는지 서로 의논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말일날은 좀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라기보다는 말일날까지 이렇게 갖고 계시면 세금을 낸다. 근데 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특수관계인까지 이렇게 직계 좀비속 특수관계인까지 합산한 내용, 이런 내용 가지고 혼란도 있었고 말도 많았는데 결국은 이 내용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느냐? 안 했어요. 이것 때문에 뭐 폭락하고 그런 것도 없어. 일반 서민들이 볼 때는 야 진짜 아까도 이제 계좌 글 올려주셨는데 아 진짜 나 이 정도 수익 좀 한번 내봅시다. 나 10억 정도 가지고 있게끔 10억 원 주식 갖고 있을 수 있게끔 그것도 한 종목에 수익 좀 내봅시다. 이런 수준이에요.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돼 있는데 그래도 우리 VVIP 방에는 수많은 분들이 자산 규모가 좀 크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속할 수도 있어요. 우린 소형주는 솔직히 안 하니까 1%, 2% 룰에 들어가지는 않겠지만은 한 종목 보유 주식 규모가 삼성전자 10억 이상 갖고 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매도를 했다. 근데 수익이 나서 매도를 했다. 그러면 그 세금 양도 차익의 20%. 응?
1억의 수익이 났어. 그러면 2천만 원을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말일날 폐장일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폐장일만 피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성은 조금 결여돼요. 그래서 아주 큰 물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차익 실현을 하게 될 경우 그 정도의 기준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하고는 이제 다르게 시행을 하겠다 한, 요거는 그러니까 별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거래소 현행 0.23에서 0.15로 단계별로 낮추든 뭐 내년에 당장 다 낮추든, 단계별로 낮추는 건 현 정부, 내년에 한 방에 다 낮추라는 거는 야당. 근데 이거는 어떻게 결정이 나든 어찌됐든 뭐 매매하는 분들에게는 유리한 그런 내용인 거고요. 그다음에 대주주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그래서 결론은 지금 논점이 되고 있는 거는, 이거는 빼자, 이건 말 같지도 않은 거, 이거 어떻게 뭐 아버지하고 뭐 전화해서 또 아들내미하고 전화해서 혹은 손자하고 전화해서 야 너 혹시 저기 현대차 갖고 있냐? 아 이거 합산해서 10억 넘으면 이것도 세금 나는데 야 너 현대차 없지? LG화학 없지? 이건 좀 웃기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거는 여당이 빼자라는 거예요. 여당이.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100억으로 올리자. 100억으로 하자. 그래서 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야당은 이건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되는 부자 감세인 만큼 우리는 반대일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하고는 크게 차이는 안 나요. 그러니까 현존에서 100억으로 늘린다고 해서 이게 호재냐라고 하면은 위에 그 현행 저기 내용처럼 그런 기준은 설정할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광고 제의가 너무 들어오네요. 문 비밀번호만 열어놓으면 저렇게 들어오니 방송 시간도 아닌데도.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현행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이 부분을 완화하겠다. 그래서 완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 뭐 그게 부자 감세건 뭐든 간에 어쨌건 주식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게 주식 시장에는 조금은 유리하겠다. 이게 뭐 엄청난 재료가 돼서 폭등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조금은 유리하겠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야당의 주장대로 반대해서 못했어. 부자 감세를 안 하게 됐어. 그냥 이 상태로 유지가 돼. 그거는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니에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 그대로니까. 아시겠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건 내년에 당장 세금을 내야 되느냐. 내가 5천만 원을 벌든 번다고 생각하고 주식을 매매하잖아요. 그랬을 때 요 기준입니다. 요게 이제 좀 무서운 거예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뭐가 무서운 거냐면 이거는 그냥 뭐 폐장일에 맞춰서 내 비중을 없애거나 이게 아니에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폐장일에 맞춘 개념이 아니고 연 단위로 1년 동안에 내가 주식, 채권, 펀드, 파생 상품을 매매했을 때 연 단위에 그걸 매매했을 때 수익을 냈어요. 그럼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보통 매도세라고 표현하는 증권거래세를 냈잖아요. 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냈어요. 뭐 채권이나 이런 거는 다 빼고 우린 주식만 매매를 하니까, 주식만 기준을 잡으니까 주식에서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냈어요. 그러면 그 수익이 7천만 원이야. 3억 이하죠. 뭐 2억 9천이야. 3억 이하죠. 거기까지는 1년 결산을 다 해서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든 다 필요 없어. 1년 결산을 해서 그렇게 해서 수익을 냈으면 결론은 얼마? 22%의 세금을 부과하겠다. 아시겠죠? 세금 부과 20%, 거기에 이제 10%의 지방세인 거예요. 아시겠죠? 3억 원을 넘는 초과 금액. 초과인데 초가로 제가 잘못 써놨네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 퍼온 게 아니라 제가 쓴 거라서 이렇게 됩니다. 다른 데서 퍼왔으면은 퍼온 거면은 초과로 써놨겠지. 정상적으로. 그죠? 어찌됐건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7.5%의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렇게 해서 25%가 세금인 거고, 이제 거기에 이제 지방세 2.5%, 10%가 붙어서 27.5.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시행을 했을 때,
연간 손실이 5년까지는 2월 공제가 돼요. 작년에 손실 났어. 재작년에 손실 났어. 이게 있죠. 이게 이제 계속 2월이 돼. 그렇게 해서 내가 최근 뭐 5년 동안에 뭐 3억을 손실 봤어. 5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번에 운 좋게 한 6억을 수익 냈어. 그러면 3억을 빼고 3억에 대한 세금. 혹은 3억을 손실 났는데 3억을 수익이 냈어. 올해. 그럼 올해 부분 3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연간 손실이 2월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공제를 해주겠다. 그 내용이에요. 참 웃기지도 않죠. 근데 결론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제일 문제되는 건 뭐예요? 그러면 뭐 지금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완화해 주겠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증권거래소도 천재 0.23에서 오히려 완화해 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함으로써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를 새로 만들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반대급부의 증권거래세 완화 부분이 이 부분은 시행도 안 하는데 거래세만 낮아지는 효과가 나온 거죠. 그럼 결론은 호재입니다. 이걸 가지고 방송 나서 맨날 뭐 이게 통과되면 악재라는 도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얘기는 듣지 마세요. 왜? 벌써 이미 야당에서도 그래 그럼 이거는 25년까지 미룰게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응? 왜? 본인들이 계속 주장해서 이거 세금 매기게 되면 표가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에이, 그래 우리끼리 했지만 어찌됐건 응? 어찌됐건 알았어. 금투세는 25년으로 미뤄.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더 깎아. 호재죠. 호재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25년 돼서 또 고민을 해보시면 돼요. 이게 진행이 되면요. 진행이 되면 악재로 인식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 역시도 엄청난 시장 자금 유출이나 투자 회피를 이끌어내기에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이 새로운 이러한 소득세 관련된 세금 문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소득세법상 거주자, 국내 거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자, 오래간만에 저도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 확인을 하고, 왜냐면 미션을 주셨거든요. 우리 태미 선생님께서 네 진짜 우리 태미 선생님 날 맨날 괴롭히시려고 그래. 근데 이렇게 괴롭히시는 건 너무 좋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괴롭혀 주시면 저도 공부도 하고 다른 분들도 특히 이제 VVIP 방에 계시는 분들은 더더욱 궁금해 하시는 거고, 특히 이제 타격을 받을까요? 라고 하신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 아니 정치권에서 이걸 하겠냐고 자기들 세금 표를 뺏기는데, 근데 하긴 해야 될 거예요. 하기로 했다면 하긴 할 건데, 이게 무조건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닌데 뭐 바뀔 수는 있겠죠, 인식이. 그러니까 섣부르게 본인들 당장의 기준에서 그러니까 정치하시는 분들 당장의 기준에서 섣부르게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결국은 뭐 그 다음에 이걸 찬성하셨던 여야 합의하셨던 분들이 뭐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니신지 모르겠지만은 부메랑에 대해서 날라와요. 그러니까 한번 결정할 때 지금처럼 미룰 만한 법안을 만드시지 마시고 항상 좀 더 심사숙고해서 국민들에게 이 당시엔 보여주고 약속했던 부분일 거 아닙니까? 뭐 하여간은 뭐 제가 정치에 대해서 얘기할 건 없고요. 결론은 당장의 시장의 영향은 이렇게 되면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호재 기준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다. 그잖아요. 악재는 없어졌잖아요. 악재는 이건 없어졌으니까 지금 내후년까지는 그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은 사실상 증권사에 전화하시면 나중에 이제 제도 부분들은 설명 콜센터에서 더 잘 해주는데, 지금은 아직 결정된 게 없어서 증권사 전화해도 설명해 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오늘 뭐 이 영상 내용은 제목을 제가 잘 붙여볼게요. 그렇게 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시간이 되면 이렇게 틈틈이 같이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